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사천의 KF-21 생산 현장 소식은 확실히 기대감을 키울 만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전투기 양산은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천천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KF-21은 1호기 롤아웃 이후 거의 동시에 20대가 속속 완성되는 집중 양산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미 부품 가공률이 80%를 넘었고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조립 장면은 사실상 최종 조립 단계일 뿐이라는 개발진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5대씩 동시에 조립하는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데다 공장 규모가 길이 180m에 달해 공정별 병행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롤아웃 간격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폴란드가 KF-21 양산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도입 경험을 통해 한국 항공기 생산 체계와 품질을 직접 경험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KF-21 프로젝트의 조기 합류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KF-21의 초도 20대가 빠르게 전력화되면 한국 공군뿐 아니라 수출 협상에서도 즉시 인도 가능성이라는 큰 무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생산 속도와 물량 전략은 단순히 국내 전력 보강뿐 아니라 사우디, UAE, 폴란드 같은 잠재 구매국과의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포인트라서 조만간 발표될 놀랄만한 소식이 수출 관련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KF-21 생산 현장에서는 각 라인의 엔지니어들이 자신이 맡은 공정구역에 배치된 기체에 매달려 배관 작업과 세부 조립을 분주히 이어가고 있으며 박정호 KF-21 양산사업관리 팀장은 공군 전력화 일정에 맞춰 납품하기 위해 단일 라인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다며 향후 듀얼 라인을 도입해 전투기를 동시에 배치 조립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F-35 생산성 향상을 위해 라인 병렬화를 도입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으로 카이 역시 각 공정 간 유기적 연결과 단계별 일정 준수, 전환 시기 일괄 관리를 통해 양산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체자 동결합 시스템, 파스 같은 첨단 설비를 활용해 정밀성과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으며 KF-21 양산 1호기는 지난해 7월 부품 가공과 주요 구성품 제작, 전중 후방 동체 조립 단계를 거쳐 현재 최종 조립에 돌입했습니다.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비행 수락 시험 전 항공기 외형 완성과 전자 장비 엔진 장착 기능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후 모든 기능이 정상임이 확인되면 비행 시험에 투입됩니다. 카이는 고정익동 옆 조립동에서 부품 가공과 구성품 제작을 마치 누 고정익동으로 옮겨 최종 조립을 진행하는데 현재 조립동 공정이 80% 완료된 상태로 이후 최근 추가 결정된 20대분의 부품 가공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는 약 1년 후 KF-21 블록 1 전량의 부품 완성을 의미하며 옆 경납고에는 양산 전 제작된 6대의 시제기가 여전히 다양한 비행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아이리스티 무장 발사 시험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카이는 시제기 비행 시험을 이미 70% 이상 마무리해 남은 일정도 성공적으로 수행, 곧 본격 양산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의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기술진은 이미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신호탄이 올 10월에 울릴 전망입니다. 최근 카이가 공개한 입찰 공고에는 전시 홍보용 축소 모형 제작 의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납품일이 10월로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모형들은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형 목록에 처음 등장한 KF-21 전자전기 포드가 주목을 받았는데 공고문에는 실물 크기, 장착 위치, 형상까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카이가 이미 개념 설계를 완료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전자전 포드는 수신용과 재밍용으로 나뉘며 모두 A사 레이더 안테나 모듈을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수신용은 날개 끝 윙팁에, 재밍용은 기체 하부에 장착되며 이는 미국 EA-18G 그라울러가 채택한 구성과 유사의 국내 전자전기 개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카이는 전자전 능력뿐 아니라 KF-21의 무인편대기 운용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도 병행 중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무인편대기 개발은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대한항공은 시제기를 공개했고 카이는 무장 통합과 용도 확장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카이형 무인편대기는 최대 이륙 중량 6톤급으로 유인 훈련기에 버금가는 크기와 탁월한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춰 KF-21과의 연계 운용 시 장거리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호주가 MQ-28 고스트 배트로, 미국이 로열 윙맨 콘셉트로 진행 중인 유무인 복합 전술과 궤를 같이 하며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다영역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에 이미 통합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무인편대기에도 탑재돼 공중전에서 KF-21을 보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형 소형 무인기를 다수 탑재해 드론을 운용하는 이른바 드론 모함으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KF-21 블록 2부터 본격 활용될 내부 무장창도 적용해 추후 개발 진척에 맞춰 KF-21과 호환되는 다양한 무장을 내부에 수납 운용할 계획입니다. 카이는 모듈형 설계를 통해 기수 교체만으로도 임무 특화 성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는데, 예를 들어 A사 레이더로 장거리 탐지 전자전 대응, IRST로 근거리 공중전, 전자광학 EOTS 장비로 지상 정찰 및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카이가 최근 국가 항공모함 사업과 연계해 드론 항모 주력 함재기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항공모함은 인력 운용이 최대 난제였지만 드론 항모로 전환되면 인력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전용 함재 드론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모듈형 노즈에 해상 탐색용 레이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6톤급 최대 이륙 중량은 한국이 계획 중인 20톤급 전자기 사출 장치와도 여유 있게 호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공군은 KF-21과 무인편대기를 연계해 하늘을 지키고 해군은 드론 항모를 통해 바다를 지키는 입체 방위 체계가 완성됩니다. KF-21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덕분에 이런 미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만이 아니라 폴란드의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방한해 KF-21에 직접 탑승했던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이번에는 폴란드 국방대표단이 마치 바통을 이어받듯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 대표단은 국가자산부와 폴란드 군비그룹 경영진 등 실질적인 예산 운용권을 가진 핵심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방사청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은 자국 보도자료에서 특히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항공 분야 협력을 최우선 의제로 언급했는데, 이는 곧 카이 방문이 핵심 목표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계약된 FA-50 관련 회담을 진행하겠지만 여기에 더해 KF-21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폴란드 측이 먼저 밝혔으며 앞서 공군사령관의 탑승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퍼포먼스를 넘어 실제 계약 가능성을 내포한 움직임입니다. 폴란드 측은 심지어 KF-21 양산을 돕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는데, 이는 FA-50 협력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FA-50 협상의 핵심은 폴란드 계약 후속 단계인 FA-50PL 업그레이드이며, 폴란드는 이 업그레이드 생산 라인을 자국 현지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항공산업 발전이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생산 부담을 분산시켜 KF-21과 FA-50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카이는 KF-21 양산에 전력을 집중하면서도 FA-50 라인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폴란드 직도 이쁜 FA-50PL, 선제 인도된 FA-50GF의 PL 버전 개조, 말레이시아향 블록 20 등 대규모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러나 라인을 무작정 늘리기에는 부지와 인력 문제가 걸림돌이며, 실제로 카이는 유사한 이유로 KT-1 웅비 기초훈련기 생산 라인을 인도네시아에 매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향후 KT-1 기초훈련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해 비교적 단순한 기술 수준의 KT-1 생산 라인을 인도네시아에 매각하고 그 설비를 FA-50 생산 라인 확충에 전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이 얼마나 생산 라인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폴란드는 이를 기회 삼아 자국 계약분을 직접 소화하기 위해 FA-50PL 업그레이드 라인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기존 라인을 다른 대규모 주문에 배정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그 최우선 순위는 단연 KF-21 양산입니다. 폴란드는 계약에서 자국 산업 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국이 주목하고 있는 KF-21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셈입니다. 공군사령관의 KF-21 직접 탑승에 이어 국방대표단에 잇따른 방안까지 폴란드는 이례적일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기류 속에서 조만간 KF-21 전자전기 외에도 또 다른 굵직한 협력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은 국내 우주항공청이 14일 발표한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은 우리나라가 도심 지역 간 여객 및 물자 수송뿐 아니라 해양과 군사 영역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항공 운송 체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AAV는 저소음, 친환경, 수직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신개념 항공기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스타트업과 항공사가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국내 독자 기술로 핵심 부품을 확보하고 실증기를 제작해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에도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년 초도 비행에 이어 2031년에는 해양 운송 및 치안 임무 실증이 예정돼 있으며,
사업 직후 상용화를 위해 민군 복합 인증 절차를 병행합니다. 특히 해상용 실증기는 섬과 육지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해둬서 주민 생활권을 확대하고 해양오염 감시, 불법 조업, 단속, 응급환자 수송 등 다목적 임무에 투입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헬기보다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난 장점을 활용해 미 공군처럼 미래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발굴 실증할 계획입니다. 우주청은 AAV를 KF-21과 같은 국산 독자 항공 플랫폼 반열에 올려놓아 현재 글로벌 15위권인 한국 항공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AAV는 기술 융합이 국민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차세대 시장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신속히 착수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항공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단어, 바로 6세대 전투기입니다. 그저 기존 기종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중전 개념을 구현하는 전투기 체계죠. 그런데 최근 놀라운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선두 그룹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기대는 국뽕 또는 유튜브에 과장된 콘텐츠 수준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항공우주박람회 에어쇼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각국 항공우주 전문가들과 글로벌 방산업계가 한국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진척 속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유력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6세대 전투기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 중국, 유럽의 프로젝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주목했습니다. 그 보도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체적인 개발 진척 상황과 기술적 변곡점을 근거로 한 평가였습니다. 전문가들이 6세대 전투기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특징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인기와 드론을 함께 띄우는 개념이 아니라 양자가 실시간으로 협력하고 전술을 공유하는 AI 중심의 작전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고도화된 인공지능, 저지연 고속통신, 센서 융합 그리고 조종사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철학이 모두 결합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NGAD, 중국의 젠 XX 프로젝트, 유럽의 FCAS 정도만이 주도하는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이의 핵심 임원진은 내부 회의에서 한국은 이미 이 기술적 퍼즐의 대부분을 마쳤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한국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큰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개발 중인 AI 기반 무인 전투기 알고리즘이 해외 모의전 시뮬레이션에서 인간 조종사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전장 시뮬레이션에서도 실용성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세대 초연결 센서와 전파통신 체계는 이미 위성 기반 기술과 연동한 지상 공중 우주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전은 최근 미국에서 나온 또 다른 보도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은 5세대 플랫폼에서의 경험과 독자 엔진, 레이더, 센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6세대 체계로의 전환을 예외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국가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FA-50KF-21 개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카이의 R&D 역량과 방산체계는 단시간 내에 차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을 모듈화하는 데 유리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은 최근 영국, 이탈리아와 통합된 GCAP 프로젝트로 재편되면서 진도가 늦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젠 20의 6세대 버전으로 보이는 기체를 몇 차례 시험했으나 아직 유무인 통합체계에 대한 명확한 구현 사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단순 성능이 아닌 연결성과 지휘 능력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 개발이 아닌 전장 개념의 재편이자 국가 안보 전략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전투기 역사에서 플랫폼 수입국이 아닌 플랫폼 수출국으로 올라서는 결정적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머지않아 실전에서 검증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방위 기술의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설치한 전시부스는 단순한 전투기 실물 모형을 넘어 미래 전장의 청사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FA-50KF-21 보라매 같은 기존 유인 전투기를 넘어 차세대 무인전투기 시스템인 UCAV 무인전투 공격기와 이를 실시간으로 통합 지휘 운용하는 차세대 작전 네트워크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키워드는 바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입니다. 이는 유인기 한 대가 수십 대의 드론과 전술적 팀을 이뤄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로 조종사는 지휘관이 되고 무인기는 공격, 정찰, 전자전, 엄호 등의 역할을 나눠 수행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면 기존의 공중전 양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적 항공전력이 하나의 기체를 겨냥하는 동안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무인기가 교란과 타격을 가하는 다차원 전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혁신적 개념을 한국이 실제 기술로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와 실행력 면에서 한국은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사이 한국은 KF-21을 통해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과도기를 뛰어넘으며 곧바로 6세대 기술을 염두에 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은 설계 초기부터 유무인 편대, AI 탑재, 초연결 통신, 스텔스 확장성 등을 고려해 만든 모듈형 플랫폼입니다. 이는 단지 껍데기만 멀쩡한 기체가 아니라 내부 구조부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까지 미래 작전을 위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KF-21 내부에는 무인기 제어 인터페이스, AI 보조 시스템, 위성 링크 기반 작전망 등이 이미 전력화 가능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 기능은 시범 운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고난도 영역으로 꼽히는 엔진, 레이더, 항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한국은 독자적 개발 체계를 확보하며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 카이하나 시스템, LIG넥스원 등이 협력한 AI 기반 전투 임무 제어 시스템 개발은 단기간 내 알고리즘 완성과 현장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명령 입력이 아니라 적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율적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지능형 진화 시스템으로 미국이 NGAD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 있는 AI 융합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수신해 작전 방식을 바꾸고 조종사의 반응 패턴이나 전투 스타일까지 분석해 최적의 회피 공격 시나리오를 즉석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자율 진화형 전투기 개념입니다. 이미 한국 내부의 모의전 훈련 시뮬레이터에서 AI 기반 가상 파일럿이 인간 조종사에게 연승을 거두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패턴을 학습하고 실시간 전술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지상에서 항공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지휘센터와 이를 우주위성과 연결하는 초연결 작전 통신망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 지상 우주가 하나의 전장 네트워크로 통합되는 진정한 의미의 6세대 전투기 체계의 기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체계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일부 초강대국만이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이제 한국이 실증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정표입니다.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면 6세대 전투기 경쟁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로키드 마틴과 보잉을 중심으로 NGAD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F-47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실전형 프로토타입 개발에만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젠36이라는 시제기를 실제 비행 테스트에 돌입시켰고 그 영상이 처음 유출됐을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에어쇼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중국 시제기의 시험 비행은 위성 정찰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국가 간의 기술 추적전이 우주 기반 정보망을 통해 정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6세대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시간, 예산, 기술 장벽을 고려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컨대 AI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문 기업들과 공동으로, 엔진 시제는 유럽계 고성능 터빈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일부 항전 장비는 이미 NATO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다국적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도 분명 존재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빠른 적용력과 현장 실전 감각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막대한 예산과 인구 기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의사결정이 빠르고 AI 반도체 통신 인프라 같은 민간 기술이 방산 영역에 신속히 이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략적 기민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 기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장을 주도한 국가는 언제나 기술보다 판을 먼저 읽고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이 F-15, F-16으로 공중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한 전투기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공중전 양상을 예측하고 모든 부품과 네트워크를 그에 맞춰 미리 설계한 시스템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 엔지니어들이 무인 전투기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던 중
의도치 않게 비행 중 급격한 기상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 기술은 무인기에 한정에 적용하려 했지만 유인 전투기에까지 탑재 가능성이 열리면서 전체 전투체계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발 혁신입니다. 계획된 기술 개발보다 실전 환경에서 얻어진 우연한 발견, 그리고 그 발견을 실시간으로 체계에 반영하는 적용 속도가 지금의 한국 항공우주 기술을 세계 정상급 반열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 공군도 1990년대 F-22 개발 과정에서 무선 데이터 링크 실험 중 우연히 스텔스 전투기의 전술 데이터 공유 개념을 발견한 바 있고, 이 기술은 훗날 F-35 전투기 네트워크 중심 작전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얻어낸 실전형 기술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실제 미래 전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6세대 전투기 체계에서는 아직 한국보다 앞선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NGAD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실전기 개발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프로토타입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AI 기반 윙맨 플랫폼, 그리고 위성 기반 초연결 통신망은 단순한 보조적 옵션이 아니라 향후 공중전의 핵심이 될 표준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현재 한국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입니다. AI가 스스로 전투 상황을 해석하고 조종사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선 윤리성, 통제성, 전장 안정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는 차세대 고성능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입니다. 특히 초고온 내열압금, 블레이드 냉각 기술, 그리고 이축 구조 최적화 설계는 아직도 세계 소수 국가만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은 분명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미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할 필요는 없다.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와 함께 간다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루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아직 완성형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유럽과 미국의 동급 플랫폼 대비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글로벌 스텔스 플랫폼이 일기당 1,0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KF-21은 700억 원대 수준에서 유사한 전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동남아 중동 국가들에겐 하이엔드 플랫폼을 현실적인 가격에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윙맨, 초연결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수출을 넘어 전투 개념을 수출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지금 6세대 전투기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는 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완성도가 아닙니다. 방향성과 속도,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 진화의 방향은 정확합니다. 파리 에어쇼에서의 공개 시제품, 아덱스에서 선보일 무인기 실험 플랫폼, 그리고 실시간 네트워크 전장 체계는 모두 지금이 아니면 놓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는 다시 공중전력의 판을 새로 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된 질서 속에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기술과 실행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한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 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